파울의 크리스마스를 다시 보기 꺼려한 이유는 순전히 나이 탓일 겁니다. 20대 후반 1998년 피카디리 극장에서 보았던 파울의 크리스마스에서 느꼈던 그 감동, 그 떨림을 지금도 느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최근에 재개봉 열풍이 불면서 이 영화 역시 재개봉되었는데 저는 아쉽게도 극장에서 다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27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파울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오롯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그 기억들을 더듬거려 보겠습니다. 정원은 불치병에 걸린 사진사이고, 그를 좋아하게 되는 다림은 주차 단속원입니다. 다림은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것 같고 항상 별다른 말 없이 멋쩍은 웃음만 짓는 이 아저씨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갑니다. 정원의 사진가는 다림이 주차 단속을 하는 지역에 있어서 다림은 일을 하다가도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는 그를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죠. 기름 넣으러 간 주유소나 비 오는 날 비를 피해 있는 동네의 어느 처마 밑에서나 구청 가는 골목길에서 어렴풋이 들리는 스쿠터 소리는 어느 순간 그녀를 설레게 합니다. 이를 핑계 삼아 사진관을 자주 들락거릴 수 있어서 정원을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어색하지 않는 것이 속내를 들키고 싶지 않은 새침대 같은 다림에게는 참 다행스럽죠. 그런 시간들은 어느새 정원과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힘들고 짜증날 때 정원이 없더라도 편하게 사진관 소파에 기대 잠깐 눈도 붙이고 퇴근한 고즈넉한 저녁에 맥주 캔과 오징어를 사들고 가면 언제나 정원의 맘 좋아 보이는 웃음이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진관 문이 며칠째 열리지 않습니다. 며칠 밤을 새서 편지를 쓰고 잠긴 사진관 문틈으로 어렵게 끼워 넣어 보지만 여전히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다림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죠. 다림의 마음은 점점 조바심이 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사진관을 찾은 다림은 정원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요? 파울의 크리스마스는 다른 영화들처럼 직설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가수 김광석의 활짝 웃는 영정사진을 보고 이 영화를 생각했다는 허진호 감독의 말처럼 주인공이 죽는다는 것에서부터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시한부 인생의 주인공이 멜로드라마라면 충분히 짐작이 갈만하지만 그런 짐작과는 사뭇 다릅니다. 죽음을 맞는 주인공의 비운의 사랑이나 희로애락의 모습보다는 그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잔잔하고 고요하게 이야기해 나갑니다. 정원이 유일하게 만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다림과의 사이에도 흔해 빠진 키스나 말초적인 대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편지나 약속 같은 최루성 멜로처럼 관객에게 노골적으로 눈물을 강요하거나 심파 섞인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이 영화가 다른 영화보다 가슴속에 오래 남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야기인 것만 같은 장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정원이 마루에서 여동생과 수박을 먹으면서 수박씨를 마당으로 뱉을 때 동생의 일그러지고 울먹이는 얼굴 표정에서 오빠가 불치병에 걸려 손도 쓰지 못하는 동생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림이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갈 때 뒤에서 들려오는 스쿠터 소리가 정원임을 단박에 알 수 있지만 자신을 그냥 지나치는 스쿠터를 보는 뾰루퉁한 표정과 자신을 지나친 스쿠터 소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희죽 웃는 다림의 얼굴은 그 어떤 로맨스 영화의 로맨틱한 표현보다 살갑고 사랑스럽습니다. 심은하 배우가 지금까지도 많은 팬들로부터 회자되는 이유 또한 이 영화 속 다림의 이런 표정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섬세한 연출들은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인 부분이지만 이 영화의 백미는 엔딩의 15분입니다. 다림이 매일 사진관 앞에서 서성이지만 대답 없는 사진관 불빛에 지쳐 그만 돌로 사진관 유리를 깨버린 뒤 한마디 대사도 없이 음향과 음악만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15분의 영상은 그녀의 애절한 마음을 오롯하게 느낄 수 있는 로맨스 영화의 인상적인 엔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어느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목 놓아 부르지도 않지만 가슴을 울리는 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허진호 감독의 데뷔작 파울의 크리스마스를 당시 최고의 배우인 한석규와 심은하, 거기에 이 작품이 유작이 되어버린 한국 최고의 촬영감독 유영길님까지 함께 최상의 조건으로 찍었습니다. 이러한 최상의 조건은 거꾸로 신인 감독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 그는 최상의 조건에 걸맞는 데뷔작으로 모두에게 화답했습니다. 영화 속 다림과 정원이 다른 연인들처럼 껴안거나 팔청을 끼지 않고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든 관객들에게 충분히 오래도록 각인시킵니다. 물감을 풀어 화려하게 채색하지 않고도 유행가 가사처럼 애절하게 목을 빼지 않고도 그저 흔한 사랑 그 자체만으로 말끔하게 씻겨놓았습니다. 나이를 먹고 조금 더 살았다는 것이 덕이 되는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다시 보니 다림이 사진관 문틈으로 끼워 넣었던 그 편지에 도대체 무엇이라고 썼을까 궁금했던 1998년과는 반대로 그것이 흔해 빠진 연서였을 것이라고 짐작되면서 영화 속 주인공들의 사는 풍경들이 흐뭇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다림이 다시 찾은 사진관에 걸려있는 자기 사진을 보면서 왜 배시시 웃었는지도 어렴풋이 알 것 같고요.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정원이 다림에게 남긴 연서이자 유서가 여전히 오롯하게 남아있는 8월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